여러분,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실 건가요? 현재의 모든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가 끝없이 되풀이된다면 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 이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의 혼란기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파격적 선언으로 전통적 가치체계의 붕괴를 진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공격이 아닌 기존 도덕관이 더 이상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시대적 진단이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가치 붕괴의 시대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초인은 기존 규범과 한계를 초월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인간상입니다. 니체가 이 개념을 발전시킨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나 19세기 후반 유럽의 격변기를 체험했습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다윈의 진화론이 인류 기원에 대한 전통적 믿음을 뒤흔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교 권위에 도전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을 니체는 허무주의의 도래로 규정했고 초인 사상을 영원 회귀와 힘의 의지라는 두 핵심 개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영원 회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하는 사고 실험입니다. 니체는 이를 통해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무조건적인 예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도전입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니체의 운명애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한번 한 모든 것을 나는 영원히 다시 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더욱더 사랑할 것이다. 니체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 원동력을 힘의 의지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욕이나 지배욕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극복 과정에서 발현됩니다. 초인은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며 기존 가치 체계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니체의 개인적 고뇌 역시 초인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고 학계와 사회에서 극심한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을 긍정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해답으로 초인을 제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초인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인물입니다. 1985년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축출되는 극단적 좌절을 경험했지만 이를 새로운 창조의 기회로 변모시켰습니다. 잡스는 픽사를 성공시켰고 1999년 애플로 복귀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 제품을 출시하며 테크놀로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재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보여줄 때까지는 일하며 기존 틀을 깨는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잡스는 실패와 좌절을 성장의 촉매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말처럼 점들을 미리 연결할 수는 없지만 뒤돌아봤을 때 연결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니체의 고난을 극복하며 새 의미를 창조하는 초인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간디는 영국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전례 없는 새로운 저항 방식을 창출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주장할 때 간디는 사티야그라하라는 비폭력 저항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1930년 소금 행진은 간디의 혁신적 접근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소금세에 대응해 400km를 걸으며 직접 소금을 만드는 평화적 저항을 전개했고 이는 영국 제국의 도덕적 정당성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간디는 수차례 투옥되면서도 비폭력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인도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기존의 폭력적 저항 패러다임을 초월하여 비폭력과 진리 추구라는 새 가치를 정치적 실천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간디의 명언,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다는 니체의 힘의 의지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길버트는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닌 경험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동일한 사건을 겪더라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한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부정적 사건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서사에 통합시킬 때 심리적 회복력이 향상됐습니다. 이는 니체의 영원 회귀 개념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장기 연구는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규범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가치를 따를 때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이는 니체가 초인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통찰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스탠포드의 신경과학 연구는 도전적 과제에 임할 때 뇌의 전전두엽과 보상회로가 활성화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패 후 재도전할 때 뇌 활성화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 활성화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의미 있는 노력 과정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니체의 힘의 의지와 자기 극복 개념을 신경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영혼회귀, 성찰일지 작성하기. 매일 10분에서 15분간 그날의 경험을 돌아보며 다음 질문에 답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세요. 오늘의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오늘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회피했던 도전은 무엇이고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성장이 가능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실패와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변환하는 초인의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 창조 워크숍, 자신만의 가치 체계 구축하기. 내가 세상에 구현하고 싶은 가치를 주제로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행동을 탐색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가치들이 사회적 관습이나 타인의 기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전의 의식화, 성장을 위한 개인적 의뢰 만들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특별한 의식으로 승화시키세요. 예를 들어 첫 시도물에 자기 극복의 증거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도전 전 이 도전으로 나는 어제의 나를 넘어선다고 선언하세요. 특히 효과적인 방법은 실패 의식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운 것이 아닌 성장의 필수 과정으로 기념하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회복 탄력성 접근법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 경험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 도전이 나의 어떤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내적 통제점을 강화하는 것이 초인의 태도이며 심리적 회복력의 기반입니다. 창조적 파괴의 실천, 정기적 삶의 재평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자신의 패턴, 습관, 관계를 재평가하세요. 내 삶에서 더 이상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규범 중 나의 진정한 가치와 충돌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전함 때문에 회피하는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이는 니체가 말한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깊은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삶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이 니체의 명언은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 요소임을 상기시킵니다. 초인 개념은 고정된 목표가 아닌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가치 창조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작은 선택과 도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초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가치를 창조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들을 계속 다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루 보내세요.